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과론적으로는 몰아서 하는 거나 규칙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나 일주일간의 운동 총량이 같다면 운동 효과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기는 해요.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습니다.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깅, 무리하지 않고 시작을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측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큰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올리브유를 이렇게 한 스푼씩 먹는 게 의학적으로 괜찮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해요. 저 아는 교수님도 올리브유 한 스푼씩 먹고 그런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있다 그래가지고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제 각종 근감소증,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질환들에 대해서 관리 및 치료를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부천순천병원의 이성범 교수입니다. 일단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총량입니다. 총량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운동의 총량, 그게 가장 중요하고, 다만 그 총량을 내가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냐에 따라서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적합한 운동 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과론적으로는 몰아서 하는 거나 규칙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나 일주일간의 운동 총량이 같다면 운동 효과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몰아서 하나 규칙적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사람 상황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는 있어요. 왜냐면은 몰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평일과 주말의 강도차가 확 늘어나는 거고, 그 말에서 안 하던 걸 한다는 거는 갑자기 뭐 부하가 걸려지고 부상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규칙적으로 한 게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생활 패턴이라는 게 그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평일에는 일 때문에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말에 몰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도 그 부상의 위험만 없고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아무래도 결국 운동 어느 정도 경험 있고 숙련된 분이 되게 중요하겠죠.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좀 부상의 위험, 과부하의 위험을 좀 더 인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, 결국엔 갑작스럽게 안 하던 거 하는 경우에 다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몰아서 해도 이제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고, 다만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은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. 안 하던 걸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몰아서 한다는 것 자체도 일주일 기준으로 보통 총량으로 보기 때문에 일주일을 보게 된 이유가, 그러니까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 이제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할 때 신체 활동을 하는 군으로 보긴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주당으로 보는데 그것마저도 주당 꾸준히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사실 참 쉽지는 않죠.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. 특히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허리나 뭐 무릎, 손목 같은 관절통 있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니까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몰아서 운동할 때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상황상 몰아서 운동을 한다면 일단 뭘 해도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습니다. 뭘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몰아서 한다고 하면은 뭐 75분, 75분을 중강도 운동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강도 운동이거든요. 그러니까 천천히 조깅하는 거 정도.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깅 75, 75분 그렇게 정도만 무리하지 않고 시작을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죠?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수영하거나 이럴 때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준비 체조 이런 걸 하잖아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는 한 5에서 10분 정도는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앞서서 사실 유연성이란 측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갑작스럽게 근육이 신전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근 손상이 올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스트레칭, 체조 같은 걸 충분히 해준 후에 운동하고 4, 50분 정도 운동한 후에는 또 마무리 5에서 10분 정도 더 마무리 운동까지 해주고 주말에 몰아서 하더라도 그런 루틴을 유지해준다면 부상의 위험 없이 큰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안 그래도 주말에 몰아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평일 운동과 주말 운동량의 차이를 좁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. 그런 부상적인 과부하 측면 차원에서라도 평일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긴 해요. 대표적인 이제 계단 오르기, 집이나 회사 같은 거 갈 때 계단 오르는 운동,
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, 여담인데 저희 연구실 9층인데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. 근데 이게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생각보다 그 계단 오르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운동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한 2번만 해도 이제 10분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1, 20분씩만 평일에 운동을 해도 좀 그래도 주말에 이어서 하기에 문제가 없고,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. 이게 1kg를 빼려면 거의 한 7, 8천 킬로칼로리를 빼야 되는데, 그게 계단 오르기를 거의 몇 시간을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해야 1kg가 빠지기는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의미 있는 게 그 체중 감량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7시간인가 8시? 그 정도 되죠. 예, 그래서 1시간 동안 계단 오른다고 해서 1000kcal 빠지진 않으니까 더 되겠다. 그래서 체중 감량의 측면으로 볼 때는 운동 효과를 생각하면 되게 좀 한숨이 나와요, 사실은. 근데 그냥 체중 감량으로는 사실 먹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. 1000kcal 먹는 건 금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만 체형 관리론 다이어트, 식습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, 운동은 그냥 우리 몸에 약간 대사 신진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, 그래서 그걸 딱 어떤 시간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1, 20분만 꾸준히 계단 오르기만 해도 2, 3층이라도 일단 올라가기만 해도 안 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사실 허리에는 제일 안 좋거든요. 흔히 허리 디스크들 많이 고생하시는데, 오히려 서 있는 것보다도 앉아있는 게 허리에 부담을 더 많이 가는 상황이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최대한 피하고, 그럴 땐 가끔 일어난다든지 기지개 편다든지 몸에 계속 변화를 주는 식으로 평상시에도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거 뭐 큰 운동 효과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서 있는 것보다는 까치발 서 있고 이런 것만으로도 하체에 조금 도움은 되거든요. 그래서 일상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생활 습관 변화로 운동을 해주는 것도 주말에 몰아서 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결국에는 허리에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안 좋은 거니까 이게 결국 무게중심 쪽으로 보면 이해하기 편한데, 흔히 얘기하는 막 무릎 의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이제 무릎을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 무게중심이 허리랑 무릎이 이렇게 나뉘잖아요. 그런 경우에 이제 허리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, 서 있는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발 쪽으로 가니까 괜찮은 건데, 배에 힘을 좀 꼿꼿이 앉아 있으면 그걸 좀 오롯이 부하를 받으니까 별로 권하는 자세는 아니죠. 간식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, 일단은 가장 피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탄수화물, 액상, 과당 이런 거니까,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게 바로바로 흡수돼서 이제 당으로 들어가면 그 결국 비만 세포로 발전하기 쉬운 거니까 그런 걸 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, 그러니까 보통 그게 섬유질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게 보통 포만감을 놀리니까 그렇다 보고, 사실 견과류가 훨씬 낫긴 해요. 그런 지방은 오히려 견과류 지방 좋은 지방이라서 탄수화물이 훨씬 안 좋거든요. 심지어 고지혈증, 뭐 당뇨 이런 때도 지방도 지방인데 탄수화물 섭취 늘리는 게 되게 안 좋아요. 그래서 그런 과자 같은 밀가루, 전분을 튀기고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견과류 같은 게 훨씬 더, 요거트에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 먹고 이런 게 간식으로 훨씬 좋다고 봅니다. 과일도 뭐 생각해보면 이제 바나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탄수 식품인 거고, 사과, 웬만한 거, 사과, 포도 이런 것도 당이 과당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당이 많은 거고, 굳이 이제 과일로 괜찮다 이제 토마토 같은 게 제일 좋죠. 토마토는 좋죠. 딸기도 기본적으로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니까, 과일이 사실 당뇨 환자들한테도 과일 게 권하진 않거든요. 막 딸기, 참외 이런 것도 좋진 않아요. 그래서 토마토 얘기했더니 막 어떤 사람도 스테비아 토마토 먹는데 그런 것도 안 좋죠. 이거 당연히 안 좋죠. 스테비아, 스테비아 당을 넣는 거잖아요. 그거 완전 주사로 주입하나 물에 담그나 뭐 절이던데 안 좋죠. 그냥 달지 않은 토마토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도 이런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 훨씬 더 좋으니까. 진짜 안 좋은 게 그런 밀가루 같은 그런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. 쌀보다도 특히 밀가루 그런 거를 더더구나 튀겼다,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거니까. 그래도 탄산음료 중에서도 제로 슈가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기는 해요. 그래도 확실히 좀 칼로리가 줄고 당류에서 좀 자유로운 거니까, 물론 안 먹은 걸 권장하지만 대체품으로 그런 거 먹는 거는 좀 괜찮다 봅니다. 일단은 밥, 빵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거니까 밥을 꼭 다 먹으려 하지 않고 밥을 조금 남기는 차라리.
그래서 밥을 꼭 다 먹으려 하지 않는 걸라도 하고 그 전에 전 진짜로 채소로 먼저 배를 채울게. 샐러드가 굉장히 섬유질 풍부한 게 포만감이 크거든요. 그래서 샐러드도 드레싱 소스 같은 것도 조금 주의해서 그 소스류가 확실히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소스를 덜 들어간 걸로 샐러드에 닭가슴살 같은 거 같이 곁들여서 최대한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먹는 걸 추천하긴 하죠.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밥을 괜찮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되게 안 좋으니까 굳이 먹는다면 잡곡밥이나 도정이 덜 된 현미밥 같은 거, 이게 몸에 흡수가 천천히 되는 게 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약간 바꿔서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식단하는 걸 추천합니다. 올리브유 먹는 게 그 지중해식 식단 말이 나와서 그 얘기 하는 거고요. 사실 올리브유를 이렇게 한 스푼씩 먹는 게 의학적으로 괜찮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해요. 지중해식 식단이 확실히 거의 뭐 그리스 그쪽 사람들 심혈관 질환 적다고도 하고, 그래서 올리브유 실제로 저 아는 교수님도 올리브유 한 스푼씩 먹고 그런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. 그게 올리브유가 약간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산화라는 게 결국 쉽게 표현하면 철이 산소가 붙은 산화철이 녹쓰는 건데 우리 몸에도 다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건 사실 어느 정도 우리 몸의 균형 맞추기에 필요한 건데 그게 너무 심하면 흔히 얘기하는 염증 반응인 거고 세포 노화, 손상들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 그런 반응을 막아줘서 그런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좀 좋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느낀 게 아이스크림. 그런 약간 액상 느낌이 진짜 흡수가 빨리 되고, 그래서 그런 액상 과당 형태가 진짜 안 좋아서 아이스크림 같은 게 살찌는데 정말 안 좋고, 그 다음에 그런 튀김류. 그래서 튀김류 앞에서 얘기했던 정제 탄수화물을 덮었는데 거기에 기름으로 튀겼잖아요. 그런 거 진짜 안 좋고, 이걸 분류해서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. 저는 사실 동일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라면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밀가루에 이렇게 파묘로 튀겼잖아요. 그것도 해서 권하지 않는데 전 그래서 같은 류를 생각했는데 그게 라면은 왜 튀김입니까? 다른 음식인데 하면서 얘기해서 그걸 따로 분류해서 얘기해야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좋습니다. 예.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결국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게 팔굽혀펴기, 푸시업이라든지 스쿼트, 일어났다 앉았다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단순히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든지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, 근데 그게 힘들면은 벽을 이렇게 미는 걸로도 약간 코어 힘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로라도 하고, 그것도 힘들면은 그냥 서 있을 때 까치발 들듯이 해서 하체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 변화로도 생각보다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국 몰아서 운동하기냐 규칙적 운동하기냐 큰 운동 효과에 유의한 차이 없다는 건 일단은 하라는 뜻으로 보면 되거든요. 뭐 결국에 이것도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하는 게 좋은 거니까,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. 지금 뭐 헬스 끊을까 생각했는데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로 하자 이렇게 미루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오늘 하루 몰아서 하고 다음에 좀 걸리더라도 또 그때라도 한다고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단 오늘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 마음 응원하고요. 일단은 뭐라도 시작해보는 걸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